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전 아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말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보다 더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제가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거기서 이제 한 연예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군대 가 있는 동안에 한 12kg가 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한국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군대 가면 이제 삼시세끼 딱딱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또 밥도 되게 잘 주고 이러니까 당연히 살 찌겠지. 그리고 연예인 때는 아무래도 관리를 많이 하니까 잘 안 먹다가도 군대 가면은 잘 먹게 되면 살 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북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불가능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북한군은 먹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거든요. 저희 오빠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가는 친구들은 10년, 9년 내지 10년 이렇게 만기 군사복무를 해야 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가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3년 내지 5년만 복무를 하면 됩니다. 이과 계열의 대학 졸업생들은 3년이고요. 그리고 문과 계열의 대학 졸업생들은 5년입니다.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빠는 이제 이과 계열이다 보니까 졸업하고 3년 동안 군대를 다녀왔어요. 오빠가 3년짜리 군대를 가다 보니까 신병을 한 2달 정도밖에 안 받았는데 2달 정도 신병 훈련을 받고 부대에 배치됐을 때 엄마랑 저랑 이제 오빠 면회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 사련이라는 곳에 처음 가봤었는데 아직도 그때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대학생 교복을 입고 그리고 손에는 이제 향수나는 손수건을 들고 뭐가 묻을세라 탁탁 털고 다니고 얼굴도 하얗고 정말 볼살도 되게 보기 좋게 이렇게 탁 붙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2달 만에 봤는데 저랑 엄마랑 못 알아봤습니다. 오빠가 마중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저쪽 구석에 군복을 입은 병사 둘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그 행색이 정말 초라하고 무엇보다 살이 굉장히 빠져있는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오빠인 줄도 몰랐어요. 설마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다가갔거든요. 근데 오빠가 맞더라고요. 앉아있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옹거주춤 일어나는데 살이 한 20kg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너무나도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동생인 제가 그랬는데 엄마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엄마가 막 그 앞에서 표현은 안 하셨지만 속으로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보냈는데 국가에서 이렇게밖에 해주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병훈련 받는 병사들은 밖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신병훈련을 주는 지휘관들한테 부탁을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뭐 500원짜리 뭐 하나 사달라 부탁을 하면 한 1000원을 줘서 이제 500원은 지휘관이 갖게끔 이런 식으로 또 그 사람들은 중간에서 돈을 이제 받아 먹는 거죠. 그런 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큰 돈을 다 잔돈으로 바꿔가지고 도둑 맞히지도 않고 지휘관한테도 뺏기지 않도록 다 이제 잘 숨겨놨었거든요. 그렇게 보내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반쪽이 된 거예요, 사람이 아예. 너무나도 행색이 초라하고 어디를 봐서 2달 전까지 대학생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꽃제비가 따로 없을 정도로 진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비해 간 곳도 있었고 거기서 산 음식도 있었고 해가지고 음식을 차려놓고 먹게끔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빠랑 동료 이제 한 명 더 나왔었어요.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오빠가. 세상에 그렇게 또 개걸스럽게 먹는 거 처음 봤어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정신없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먹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올 때 이제 엄마가 돈도 주고 뭐 이렇게 헤어져서 왔는데 온 다음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기름진 음식을 한 번도 못 먹다가 갑자기 기름진 음식을 딱 먹다 보니까 설사를 만나서 탈수가 온 거예요. 아예. 그래서 또 혼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이제 오빠 행색을 보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다음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빠한테 이제 돈도 보내주고 물자도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영양실조 걸리지 않게끔 보내주곤 했었거든요. 이건 비단 우리 오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평양에서 살 때 주변에 그 친구들, 학급 친구들이 이제 군대 나가는 친구들도 많았었거든요. 군대 가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목적, 공통적인 바램이 뭐냐면 단연 첫째로 영양실조 올리지 말자입니다. 어떻게든 잘 먹고 버티자 이거일 거예요 아마. 근데 북한에 그 군대를 간 친구들을 보면 영양실조 걸려서 왔다, 영양실조 걸렸대, 영양실조 걸려서 걔네 아빠가 부대에 갔대, 이런 이야기를 정말 심심치 않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평양에서 군사복무 가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10명이 이제 간다 했을 때 한 8, 9명은 집에서 항상 돈도 보내주고 쌀도 보내주고 밀가루 이런 것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자식이 그래도 제대로 된 모습으로 이제 집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능력이 되는 부모들은 부대 간부들한테 이것저것 해주고, 뭐 부대에 현대화다 해가지고 컴퓨터 몇 대 이렇게 부대에 증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식을 아예 집에 데려다가 제대된 다음에 대학 추천받아서 이제 시험 볼 수 있게 대학 공부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놀면서 좀 더 이제 몸보신 좀 하라고 그렇게 챙기는 부모들도 꽤 많았어요. 그때 친구들끼리 흔히 했던 얘기가, 아니 조국을 지키러 가 내가 왜 집을 지키고 있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북한 사회에서는 군에 가서 살찐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염장무를 많이 먹어서 부어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는 있어요. 제대군인들이랑 같이 학교도 다니고, 그다음에 오빠도 이제 제대에서 왔을 때 모습을 보면 땡땡 부은 거예요. 왜냐면 1년 365일 반찬으로 먹는 게 염장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무지, 그게 아니라요. 그렇게 맛있는 염장무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소금에다만 졸여요. 너무 소금을 많이 졸여가지고 마지막에 막 쓴맛도 날 정도로, 밥도 진짜 말도 안 되게 꽝꽝 누르면 한 3숟가락밖에 안 되는 그런 밥인데 거기다가 염장무만 주니까 그런 것만 계속 이제 섭취를 하다 보면은 염독이 올라서 땡땡 붓는 거예요. 제대되자마자 오빠한테 옷을 지어줬는데 6개월 만에 그 염분이 다 빠지면서 원래 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대되자마자 맞춘 옷은 못 입었어요. 그 다음에는 야, 사람 몸이 이렇게까지 부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제대군인들도 처음에는 막 탱탱해요, 볼살이랑 막. 근데 그게 저건 살찐 게 아니라 부은 거예요. 이게 보일 정도인 거예요. 그러다가 몇 개월 정도 있다 보게 되면 쭉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군대에 가서 겨울 동안 엄청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동상을 갖고 있고, 잘 못 먹다 보니까 소화장애라든가 하나씩 그 고질적인 병들을 다 달고 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줘가지고 살쪄서 온다. 이거는 정말 달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아마 북한 사람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한국 군인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은 북한 주민들 모두가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먹는 군대랑 우리가 싸워서 뭘 어떻게 이겨?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어찌 보면은 자식을 10년 동안 맡기는 거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이제 희생을 시키는 건데, 엄청난 보수, 합당한 대가를 치러줘도 모자랄 판에 제대로 먹이지도 못해서 생명까지 앗아가게 되는 그런 병에 걸리게 해서 돌려보낸다는 건 정말 무책임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외화벌이 노동자, 한마디로 유럽에 파견될 준비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준비 기간 동안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하는데 그게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시간이 좀 많은 거죠. 출근해가지고 강당 같은 데 계속 모여 있었어요. 외국 나가서 필요한 어떤 언어도 배우기도 하고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희가 고용되어서 외국 기업에 취업돼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외국말을 배워야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어도 열심히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워야 된대, 이거였습니다. 중국 같은 데 보게 되면 사장은 한국인데 중국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일시키는 경우가 꽤 많대요. 근데 거기 보면 생산 공정이라던가 제품 이름, 심지어 사무실 편말까지도 다 한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무조건 한국말을 알아서 사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한국말로 해야지, 한국말을 모르면 소통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잘릴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때까지 한 번도 외국에 나가든 안 나가든 어쨌든 외국 언어를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만 했지, 외국 사람이 우리 언어를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이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사장은 한국말 할 줄 모르는 외국인한테 아직도 한국말 할 줄 모르냐고 막 호통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것 또한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철저히 북한 사람보다는 외국인이 먼저예요.
보여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잘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랑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봤다. 외국인들은 항상 주석단에 앉히고요. 외국인들부터 제일 먼저 뽑아요. 북한 사회 일상에서 외국인들한테 주어지는 특혜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이 먼저예요. 근데 한국은 한국 사람이 먼저구나. 외국인은 나중이로구나. 그래, 한국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잘 사는 나라여서 외국인들이 북한에 일하러도 오고 북한이 또 많이 나가 있고 막 이런 상태로라면 굳이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또 북한 말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북한은 정말 불가능한 걸 한국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고 정말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돌아다녔지만 실제로 지금 한국에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보게 된다면 과연 그땐 어떤 생각을 할까? 한동안 입을 똑 벌리고 말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 내부에는 한국에 대한 다양한 소문들이 퍼져 있고 북한 주민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궁금증은 정말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 더 다양한 정보들이 북한 사회 내부로 유입이 되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게 된다면 북한 사회는 언젠가는 꼭 변화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